임대차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미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돈을 받고 물건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이겠지요. 이때 수수, 즉 주고받는 돈을 차임이라고 법문은 표현하고 있고요. 임료라는 표현도 쓰이긴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15개가 규정되어 있어요. 다음 쇼츠에서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임차권은 물권에 속하는 전세권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임대차는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임대차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도 중요하지요. 다음 쇼츠에서는 전형계약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임대차는 유상, 즉 공짜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만약 공짜라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라고 법에 정해져 있고요. 오래전에 무상 임대차라는 표현을 사용한 변호사가 판사한테 엄청 야단맞은 적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임대차의 객체는 동선과 부동산을 불문해요. 예컨대 노트북도 빌려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겠지요. 물론 실생활에서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대차가 대부분이기는 하겠지만요. 지급을 오래전에는 지불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지불이라는 표현은 많이 씁니다만 지금은 법문에 따라 지급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임대차는 결국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후 이를 반환하는 계속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 관계예요. 예컨대 집을 세를 주면 2년 이상 지속되잖아요. 따라서 계속적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건을 사용 수익한 후 이를 반환하는 법률 관계로는 채권 관계인 임대차 외에 물권 관계인 전세권도 있어요. 물권인 전세권과 달리 1.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인 채권일 뿐이에요. 이 임차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따라서 임차물에 대한 매매, 교환, 증여가 있게 되면 임대차는 효력을 상실해요. 즉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매매가 있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설명드릴게요. 소유자가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했어요. 그런데 임대차 기간 중에 집을 팔았다면 매매가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원칙에 의하면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는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만약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집을 팔았는데 세입자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다면 집이 팔리면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야 하고 굉장히 불안한 지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에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셋째로 임대차는 양도성이 제한되어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해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줬는데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전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를 얻은 것을 다시 세주는 것을 전대라고 해요. 우리가 집 빌려줄 때 많이 따지잖아요. 예를 들어 좀 집을 곱게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 세를 받는다면 세를 잘 줄 것으로 보이는 사람 등등.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얌전해 보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집을 세 주었는데 그 집에 세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지요. 그래서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물권과 달리 채권에 있어서는 임의 규정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대차에 있어서는 강행 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는 결국은 집주인보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즉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약자, 강자가 달라지긴 합니다. 부동산 화랑기에는 집주인이 강자지만 극심한 불황기에는 임차인이 강자가 되기도 하지요. 어쨌든 임대인이 갑인 경우가 더 많기는 하겠지요.